그럼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랑, 우리 중랑구를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고 살기 좋은 중랑을 염원하시는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현 의장님과 최경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민주 의원입니다. 그동안 저는 주민이 바라는 입법활동과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구정질문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저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서울장미축제, 중랑장미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제일 예쁜 축제, 서울장미축제 기간에 손님을 맞이해주신 중랑구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잘 준비해주시고 마무리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랑장미공원에서 서울장미축제를 즐겨주신 260만 관람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장미축제는 이렇게 국민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람객 모두가 함께하여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펼쳐진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서울장미축제는 우리 중랑구가 자랑하는 대표 축제가 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어느 한 동네에서 어느 주민분이 심기 시작했던 장미꽃 한 송이가 1000만 송이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쓰신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장미꽃 한 송이가 이제는 5.45km의 장미터널을 만들고 중랑구를 대표하는 꽃이 되었습니다. 이번 장미축제는 장미터널, 장미공원, 다양하게 준비된 퍼레이드로 중랑을 마음껏 즐기게 해주었습니다. 2024년 서울장미축제를 더 예쁜 축제, 더 즐거운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축제명의 중랑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문화포털에는 25개 자치구 브랜드 축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종로 한복축제, 광진 서울동화축제, 송파 한성백제문화제, 충무로 영화제 등 대부분 지역명이나 구명을 쓰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우리 구 축제는 서울장미축제입니다. 금년 총 예산 7억 2천만원 중 12가 1억 1천만원입니다. 12지원 비율로 보면 타구에 비해 낮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 성북구 세계음식 축제 누리마실의 경우 구비 7천만원, 12 1억 원이 편성되어 구비보다 더 많은 시비를 지원받았고 관람객 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지원 예산 12에 비해 구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 행사명과 같이 중랑의 이미지를 강하게 살릴 수 있는 축제명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 서울장미축제 중랑 등 사람들의 기억에 우리 중랑구가 각인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중랑장미공원에 기반시설을 갖추어 서울장미축제가 영속적이고 최고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 국내 최초 장미박물관 건립입니다. 중랑구가 개발한 신품종 망호 장미와 중랑장미공원에 있는 200여 종의 장미꽃 정보를 공유하고 15,000여 종의 세계 각국의 꽃을 알 수 있는 공간, 그런 장미박물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물관에서 장미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장미 관련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장미터널을
빈 공간을 장미로 더 채움입니다. 장미 터널의 이동 동선이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5.45km 구간 중 끊기는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이어야 합니다. 빈 공간도 장미로 더 채워 5천만 송이가 피어나도록 하면 세계에서 제일 긴 장미 터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셋째, 주민을 더 배려하고 주민과 더 함께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미공원 구경 나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노약자와 소외계층을 모셨으면 합니다. 관람객이 많지 않은 축제 기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중남장미공원 가는 셔틀버스 운행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과 중랑에 사시는 먼거리 주민들께 보행에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다음, 축제 기간에 장미 영명을 사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와 협조하여 중화장미역, 먹골장미역, 태능장미역 등 영명을 송출하고 표기하여 주민들이 이용하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과 더 함께 만드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축제 기간에 관람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의하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넷째, 각종 표시판과 시설물을 정리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중랑장미공원에는 행사 현수막과 입간판, 기존 고정 안내판, 중랑천 안내, 자전거, 반려동물, 흡연 금지 안내 등 각 부서의 표시물들이 각각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장미공원에 어울리게 규격화하고 수량을 정하고 개천 위치를 지정하여 색과 모양을 디자인해서 보다 더 쾌적한 공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중남장미공원과 서울장미축제를 통합 관리하는 TF를 구성하고 서울장미축제 세계명소화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주십시오. 중남구청 공원녹지과에 중남장미팀이 있습니다. 업무는 주로 공원 관리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중남장미공원은 공원녹지과, 주변 시설은 주차관리과, 시수과 등이 관리하고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문화원, 각동 주민센터 등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많은 주민들께서 공원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현 중남장미팀의 업무 영역이나 조직 배치로는 이들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남장미팀을 중남장미공원 관리와 축제, 이용 등을 총괄 조정하게 하고 부구청장 직속에 두거나 협의체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서울장미축제 세계명소화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연차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장미축제에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즐길 수 있고 5천만 명이 다녀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이야기입니다. 중남구는 역사 문화도시입니다. 중남구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옹기테마공원은 우리에게 문화와 자연, 전통이 어우러진 휴식 공간과 체험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2017년 조성된 공화산 옹기테마공원이 설치되고 2020년에는 이곳에 체험장을 조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옹기공예, 한지공예, 목공예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2020년 11월부터 중남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옹기테마 체험장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목공예 등 프로그램을 폐지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발전이 없고 미약하고 운영이 수동적이라고 판단됩니다. 2021년도에 체험장을 15억 9,600여만 원을 들여 조성하였고 이번에 39억 4천만 원을 추가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추가 공사가 완료되면 옹기체험관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옹기문화 활성화의 장소가 되고 재도약해서 명소화를 이루기 위해 전문화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구청에서 옹기테마공원 체험장을 직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에서 보내온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발전 방안은 단순한 운영 수준입니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옹기테마센터와 같은 전문성 있는 조직을 신설하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안정화가 되면 위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처음부터 위탁하여 운영하면 체계적 관리나 안정화가 어렵고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울주군에서는 외구산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남구에서도 옹기테마 공원 체험장을 특색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아갈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옹기테마 체험장의 명칭도 바꾸었으면 합니다. 명칭은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명칭만 보고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명칭은 공원을 체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공원 입구 현수막과 간판은 옹기테마 체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옹기테마 공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옹기 배움터, 옹기 제작소, 옹기 굽는 마을 등 쉬우면서 옹기 특색이 있는 명칭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옹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옹기 체험장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 실적에 급급해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넣다 보면 옹기 체험장의 본질과 다르게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옹기 흙으로 작은 항아리, 화분, 그릇 등을 만들고 옹기에서 발효되는 음식인 된장, 김치 담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옹기의 장점을 발견하고 활용하게 된다면 옹기 체험관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옹기 테마 공원 체험장이 서울에서 중랑에 유일합니다. 프로그램과 시설을 특화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랑 옹기 축제를 개최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봄에 서울 장미축제가 있다면 가을에는 중랑 옹기 축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옹기 테마 공원 체험장을 중심으로 옹기 축제를 개최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유입된다면 이는 중랑구의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옹기 축제 기간에 옹기도 만들고 장도 담그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면 옹기 관련 행사가 없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유일무이한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초에 개최한 구성 라벤더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도로와 꽃밭이 모두 보랏빛이었습니다. 시각적이고 감성적이고 라벤더의 특색이 있었기에 기억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옹기 테마 공원 체험장으로 향하는 모든 길과 안내 표지판을 옹기 황토색으로 통일하면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기억에 오래 남는 옹기 축제가 될 것입니다.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옹기 테마 공원 체험장에서 펼쳐지는 중랑 옹기 축제가 서울 장미 축제와 함께 중랑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가족 반려동물 이야기입니다. 부총장님께서는 제253회 임시본회의에서 40만 중랑 구민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올해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구정 업무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동물의 개념을 넘어 가족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며 가족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여행지에서 동행하는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을 늘 볼 수 있습니다. 반려인구는 전국에 약 651만 가구, 국민의 27.5%, 중랑구에는 5만 6,400여 가구, 국민의 약 30%입니다. 중랑구 반려인구는 3명 중 1명 수준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 세 번째 높은 비율입니다. 핵가족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정부 지자체는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 보도와 각종 매체를 통해 파악한 반려동물 사업과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부 관광부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공모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친화 여행 콘텐츠의 우수성 및 경쟁력,
교통, 숙박, 관광 수용력 등을 중점 평가하여 울산시와 충남 태안군을 선정했습니다. 울산시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관하였고 태안군은 금년도 페니스 태안 건강하게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흥시는 금년에 대학병원급 동물병원을 설립할 예정이며 임실구는 반려동물 모습회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를 마련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남부도 반려동물 정책을 더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동물 관련 업무를 행정업무국으로 이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려동물 반려부서 조직도를 보면 중앙부처는 농림축산부에 동물복지정책과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동물보호과 배치를 보건 업무를 주로 하는 시민건강국에서 2023년 푸른 도시 여가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화성시는 민생경제산업국에 반려가족과가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물이 아닌 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독립부서를 설치해서 미래 행정 소요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물 관련 업무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행정 업무 분야로 이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6개 자치구가 행정 업무국에 중남부를 포함한 9개 자치구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서울시 타구에서는 대부분 1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중남부는 보건소에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중남부가 동물 관련 사업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앞서 나가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청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업무 강도가 있다고 봅니다. 질병과 중성화 수술 지원 등 보건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던 시기에는 보건소 소관이 적합했다고 봅니다. 현재는 반려동물의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이 확대되고 있고 서울시와 중앙부처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부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려면 행정업무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청장님께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좋은 사업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변화된 반려동물 정책과 향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시한 대안들을 단기든 장기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사항에 대해 소관 국장님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영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한영입니다. 김민주 의원님께서 중랑 장미 축제 그리고 옹기 테마공원 그리고 동물복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분야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5월달에 중랑 장미 축제를 치렀고 5월에는 260만 정도의 서울 시민과 중랑 국민들이 중랑의 장미를 즐기셨습니다. 중랑 장미 축제는 2005년 중랑 시네마 및 뮤직 페스티벌로 시작되었으며 2015년에는 자치구 유일의 장미 축제로서 중랑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진행하고자 축제명을 서울 장미 축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 장미 축제를 변경하면서 서울 장미 축제 그리고 러브로즈라는 두 가지 상표로 상표 등록을 하였고 25개의 상품류에 대해서 상표 출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유일한 장미 축제이고
중랑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알릴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의원님께서 고민해 주셨습니다. 중랑구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서울만이 아니라 중랑을 표시할 수 있고 중랑 국민들이 함께 서울 안에서 중랑을 즐길 수 있는 명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랑의 장미축제가 연속적으로 최고가 되기 위한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최초의 장미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카타르에 있는 장미 사막의 박물관을 사진을 제시해 주시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미 관련해서 박물관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이고 민간의 연구소가 한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장미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추진한 부분은 장미를 연구하고 육종 및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같이 나아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미를 연구할 수 있도록 장미 온실도 만들고 장미 품종을 개발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연결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가리아의 카잔누쿠시와 지금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데요. 불가리아의 카잔누쿠시는 세계 장미 기름의 80%를 생산해서 상품화하고 있는 장미 산업의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 도시와의 자매 결연을 통해서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미의 여러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 정책의 목표입니다. 장미 박물관도 좋고 저희는 장미 연구소를 건립하는 계획들을 고민하고 추진하였는데 그 연구소의 박물관 기능까지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서울 내에서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유일한 장미 박물관, 장미 연구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장미들의 품종을 개발하고 중랑의 장미 품종을 개발해서 저희가 2023년 장미축제 때 몇 명씩을 한 것처럼 새로운 중랑의 장미들을 알릴 수 있는 장미연구소, 박물관을 포함한 연구소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많은 장미 식재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5.45km의 구간에 저희가 장미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터널 가다가 장미가 식재가 끊긴 곳도 있고 아직도 중랑 청변의 장미는 만발하지만 중랑의 마을에는 장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많은 장미를 식재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고 있고 부탁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제안해 주신 것처럼 중랑 한바퀴 장미 사업처럼 장미를 더 많이 식재하고 가꿀 수 있으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화동이나 목동 등에 장미로 뒤덮일 수 있도록 더 많은 식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뿐만이 아니라 한간 좀 상시 장미 궁원 구경 나들이를 할 수 있는 사업도 제안을 주셨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위한 셔틀버스 운영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처럼 2023년 6월 1일부터 저희가 중랑 마흥 역사문화공원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이 직접 시승하시고 평가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제안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셔틀버스의 운영이라는 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저희가 행정 안에서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 축제 기간 동안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장미 축제까지 가보실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중에 지하철의 장미 영명을 표시하고 각종 표시판 및 시설물들을 통일해서 시안을 개발하고 표시해 주실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말씀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안이나 통일된 시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2023년 장미축제 기간 중에는 저희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의뢰해서 4월에는 시험방송을 5월에는 중랑 장미축제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들으셨을지라고 알고 있는데 장미축제를 가시려면 먹벌역에 하차하여 7번 출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멘트를 2달 동안 송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태릉 입구역에서 많은 분들이 유입되셨는데
몇 권력 7번 출구를 통해서 꽃빛거리를 통한 장미축제로의 유입이 많아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장미축제 기간 동안에 장미축제를 알릴 수 있는 영역 및 안내 멘트들을 개발해서 지하철 내에서 방송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버스나 대중교통 등에서 방송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장미축제가 더 많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조직을 정비하고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랑의 장미축제는 저희 집행부만의 부분이 아니라 전 국민이 즐기실 수 있고 서울시 시민들이 즐기실 수 있는 축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부분이 필수적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조직을 구성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TF도 제안해 주셨는데 2023년 기간 동안에 TF로 공식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저희가 각 국장님들과 부서의 과장님들이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업무들을 추진하여 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조직이 전부 항구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계획도 연차별로 더 발전하면서 수립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기 테마공원과 옹기 테마 체험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봉화산의 옹기 테마공원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에 조성돼서 운영 중입니다. 운영 중이고 2020년에 중랑문화재단으로 위탁돼서 25년 9월까지 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옹기가마 체험장을 건립하고 전통 옹기가마 및 체험장을 신설하고 옹기문화숲을 조성하고 지금 부족한 주차면도 20년 정도를 확보해서 주차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옹기가마 체험장이 건립됨에 따라서 운영 인력이 필요하고 옹기가마를 이해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하고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옹기 테마공원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라벤더 축제를 예시로 제안해 주신 주변 도로 그리고 도로 사인 등의 전부 그 축제의 성격을 입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도막형 바닥재라고 해서 아스팔트 위에 특별 색을 입히는 부분들을 연구해서 옹기 테마공원만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색깔 그리고 시안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022년 현재 중랑의 반려동물은 보유 비율이 30.1%로 서울시 전체의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구청에서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동물 관련 업무들이 원래 기획재정부 일자리 정책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 1일자로 동물 보호팀으로 만들고 보건소로 이관해서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에는 동물 정책팀을 신설하였었고 동물보호팀은 동물복지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람과 동물 모두가 안전한 생명 존중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공감하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만들기 그리고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거버넌스 구성 그리고 동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는 환경 만들기 5개 사업 등 총 1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반려동물과 동물 복지에 대한 행정 수요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에는 동물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단위를 신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 존중 문화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과를 신설하고 업무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 발전을 위해서 여러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